여러분 교재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3월달 모의고사 있죠? 예, 한번 쳐보셔서 여러분 실력이 찍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내는 이제 목표는 알고 30점 넘자. 찍어서 말고. 처음에는 30점 넘고 매달 10점씩 올리면 돼요. 6월 달에 60점. 그러면 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자, 3월달 모의고사 1등 하신 분, 개론 1등 하신 분은 선물이 있습니다. 경쟁할 만 할 겁니다. 개론 점수만입니다. 자, 토지에 있어서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크게 나눠 보는데, 자, 이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우리가 뭐를 출제한다. 요즘 계속 자연적 특성에서 계속 출제를 하죠. 자, 그 중에서 우선 4가지를 배우셔야 되는데, 우선은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특성.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 없다.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동사는 움직이는 물건, 에어컨, 냉장고는 이동이 가능하죠. 이건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부동산은 공시 방법으로 등기, 동산은 점유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에 있어서 법률적 측면에서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부동성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지화라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이 지문이요, 우리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자,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국지화시킨다. 자, 많이 출제하고요. 또 출제를 할 때, 여러분 토지를 거래를 할 때는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대장이라든지 항공사진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정보활동. 또 이 분석된 자료를 부동산의 위치에 있는 현장에 가서 뭘 해야 돼? 또 확인을 해야지. 임장활동. 임장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장활동은 뭐와? 부동성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정보활동과 임장활동으로 만드는데, 하여튼 임장활동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부동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또 출제되는 용어, 또 외부효과. 외부효과죠.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공원이 조성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외부 효과라고 하죠. 시험에 또 많이 출제되는 용어. 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지역 분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지역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또 토지를 거래를 하면은요,
뭐 소유권이라든지 뭐 이런 보증금 뭐 이런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죠. 자, 이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이 시장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추상적 시장. 추상적 시장을 형성하고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있고요. 또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토지의 가격을 뭐 하죠? 위치 가격화 시킨다. 그러니까 위치 가격이다. 위치 가격. 그리고 작년에 출제된 지문 중에 하나가 요거 나왔거든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거래하면 뭐가 나오죠? 취득세, 그 수입 지방자치단체 귀속되죠. 그러니까 조세 수입의 근거, 작년에 그걸 출제했어요.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는 것도 뭐죠? 부동산. 여러분 작년 28회는요 부증성에서 정답을 물었고요. 그리고 26회 7회에서는요 영속성에서 물었고요. 24회는요 개별성에서 물었고요. 그럼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뭐가 부동성에서 정답 물을 때가 됐어요. 원래는 부동성에서 정답 물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많이 공부 좀 해두셔야 돼요. 자, 부증성. 증가할 증이죠.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 상품은 공장에 노동과 같은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지만은 토지에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성이라고도 하고 또 면적의 유한성 또는 수량에 고정되어 있다. 면적의 유한성 또는 수량의 고정성인데, 자, 우선은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불가능해요. 이 말은 토지 공급을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하는 거죠. 생산 공급이 안 되니까 보유하다가 팔려고 내놓는 게 보유 공급이고요. 자,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건 용도 변경의 공급이에요. 이 용도 변경 공급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또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 자, 또 면적이 뭐다?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걸 전문용어로 희소성인데 이 희소성은 시간의 경과, 그러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희소성은 계속 뭐가 된다? 가중될 수밖에 없다. 희소성 나오면 부증성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우리가 2번 출제했는데 21회 시험과 28회 시험 출제하는 게 이거죠. 우리는 유한한 토지를 최선의 상태에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 창출하는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자, 그리고 유한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어떻게 돼요? 강조되는 또 뭐가 되죠?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 자, 유한성과 관련있습니다. 자, 이 지구가 자연적으로
형성됐을 때 나타난 토지를 뭐라고 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지표의 총량을 뭐라고 한다? 물리적 공급. 지표의 총량이 물리적 공급이에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 산도 이용 못하고 사막도 이용 못하고 바다 밑에 있는 토지도 이용 못하죠. 이용 못하는 토지, 이용하는 토지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물리적 공급이에요. 자, 이 물리적 공급인데 물리적 공급에서 토지 가격, 우리는 토지 공급량이 주어졌는데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토지는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된다? 수직선. 공급은 X로 표현하고요. 이때 공급 곡선이 우리가 수직선일 때를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을 써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갖는 거죠. 수직선인데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게 되면은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의 형성이 곤란하다. 자,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 즉, 우리는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가질 때 토지에 있어서의 물리적 공급인데 뭐에 의해서? 부증성에 의해서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이 물리적 공급은 어떻게 돼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 양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양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어요. 항상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는 어떻게 돼요? 지표의 총량에서 뭐 한 30% 미만이에요. 그럼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우리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용도적 공급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직선이 아니라 오른쪽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예? 자, 여기 24회 시험에 이걸 우하향으로 출제했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한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인데, 자, 여러분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지가가 급등해요. 지가가 급등하면은 택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공급은 뭐한다? 늘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공급?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토지의 특성 중 뭐가 중요하죠? 용도의 다양성이 중요해요. 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이 용도의 다양성에 있어서 뭐를 위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뭐를 통해서?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 이냐,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간척 개발이나 또는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농지나 또는 택지 양을 늘려줄 수도 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물리적 측면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지만은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 택지 조성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이렇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늘려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물리적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지. 그래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이렇게 증가가 뭐다? 이 사업을 통해서 증가가 뭐다? 가능하다. 작년 28회 정답이죠.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양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에 시험에는 없다로 출제한 거예요. 정답. 여기서 여러분 정답 많이 묻거든요. 증가. 자, 그리고 우리 관련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도시 토지인 택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택지 공급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 교외에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시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 때문에? 당연히 택지 공급이 안 되잖아요. 택지 뭐 무한대로 해줬으면 좋은데 택지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경쟁을 벌인다? 수요자가 경쟁을 벌이지. 수요자.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지가는 상승한다. 작년 시험에 지가 또는 지대를 발생시킨다 지문이 나왔거든요. 부증성입니다. 지가를 어떻게 돼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도시에서의 건물은 점점 고층화되는데 도시에서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집약화란 말을 써요. 자, 여러분 15회 시험에서는 집약화가 아니라 조방화로 출제했어요. 예? 여러분 조방화가 아니라 건물이 고층화되는 뭐죠? 집약화를 촉진한다. 즉 우리는 도시에서의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 하여튼 이 집약화라는 용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용어죠. 시험에 많이 나오죠. 집약화. 무슨 경제? 수요자 경제. 그래서 토지의 증가. 자,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 공급이 안 되죠? 토지의 증가가 나오는데 자, 엄격한 의미에서 토지 생산 공급은 안 되니까 자, 토지 가격 상승.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르는 공급에 있어서의 증가. 여러분 이때의 공급은 뭐죠? 물리적은 아니에요. 뭐죠? 경제적 공급이지. 우린 가격 상승에 따르는 공급의 증가는 시간이 걸리죠. 택지 조성하고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걸리면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예. 시험에는요, 또 뭘로 출제한다? 탄력적으로 출제하거든요. 택지를 조성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걸리면 뭐다?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부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영속성. 자,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지도 않고 마멸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비소모성, 비소멸성, 불변성, 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불괴성인데, 자, 우선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토지는 소모가 안 된다. 토지는 사용을 하여도 소모가 안 되는 재화라는 거. 자, 그래서 또 세 번 출제된 지문이 있거든요. 뭐가 세 번 나오냐 하면요.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사고방식은 토지는 적용할 수 없다. 그 지문이 세 번 나왔어요. 최근 10년 동안. 자, 그리고 또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의 소모가 없어요. 또 그러기 때문에 또 가치의 보전력이 뭐하다?
우수하다. 그래서 일반 상품에 비해서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높게 하고 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소모가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그럼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토지에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죠. 여러분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토지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감가가 안 되니까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이론 수익환원법에서 우리 3월 1일 날 강의할 때 우리는 토지는 뭐를 가져온다? 직접 환원법. 예? 직접 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직접 환원법의 근거. 이 지문 영속성에서 나오는데 작년에 출제했어요. 토지의 특성에서. 자,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여러분, 물리적 감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이 광산이 개발되면은 그 지역으로 인구가 몰려서 토지 가격은 오르죠. 폐강이 되면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토지 가격 하락하죠. 경제적 감가는 뭐하다? 가능하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감가는 뭐하다? 가능하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감가는 가능하다. 여기서 질문 좀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토지는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또 뭘로 발생하죠? 영속적이다. 자, 토지로부터 또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활동할 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배울 때 배려의 장기성이 배웠죠. 뭐가 관련 있죠? 영속성과 관련 있죠. 자, 또 영속적이에요. 토지로부터는 수익이 영속적이다 보니까 자, 토지 가치는 자, 투자이론에서 토지 가치는 토지에서 우리는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우리는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 할인을 하는데 이때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영속적인데 이 영속적인 수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할인해서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론에서 부동산 가치의 원칙에 뭐가 관련 있다?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토지 가치에 있어서 개념의 근거가 되는 거 뭐다? 영속성. 토지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되면서 예측의 원칙과 관련 있는 용어가 영속성. 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이익도 얻을 수 있는데 이 두 이익은 어떻게 돼요? 따로 분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빌려줘서 이용토록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또 뭐가 발달하냐면 임대차 시장이 발달.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것도 우리는 영속성. 자, 또 토지 수익이 영속적이다 보니까 우리 또 27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죠. 토지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토지 보유 기간 동안의 지대 수입, 토지 보유 기간 동안의 지대 수입을 전문 용어로 소득 이득. 또 토지를 처분할 때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본 이득인데 이 두 가지를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 뭔다? 향유, 누릴 수 있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
자, 영속성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개별성.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위치마다 지형, 지세, 집안 등이 다 다르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동질성. 또 뭐가 나타난다? 비대체성이죠. 자, 그래서 우선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또 시험에 또 3번 출제된 용어가 있죠.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 간에 있어서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토지 상품이 또 비동질성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되죠? 우리 표준화가 어려워요.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가능하지만 토지 상품은 비동질성으로 인해서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고 또 개별성도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 일물, 또 한 가지 가격, 일가,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리고 토지 가격, 수익을 또 뭐 한다? 개별화시켜요. 자, 토지 가격이나 우리는 수익을 개별화, 개별화.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 작년에 요거 출제해서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도 어렵고 또 토지 간 비교도 어려워요. 그래서 개별화, 1제곱미터당 얼마냐? 구체화시켜요. 또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가치에 영향이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개별 분석의 근거를 또 제시해 줍니다. 자,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렵기 때문에 누가 평가죠? 우리 감정평가사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요 네 가지에서 작년에 지문 하나씩 뽑죠? 시험 문제 보면은 하나하나 다 뽑고 작년에 부증성에서 2개의 지문 뽑아서 한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올해도 나올 텐데 잘 공부해 두세요. 자, 프린트 문제 5번.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우리가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자, 부증성은 것이 넓은 의미로 보는 토지 양이 불변, 변화가 없다. 수량의 고정성 또는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한다. 불변이 포인트죠. 맞는 지문이고. 2번. 태양광선, 햇빛, 공기 및 비와 같은 자연물은 무한해요. 무한해서 소유욕이 안 생겨요. 여러분, 무한하고 소유욕이 안 생기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죠. 토지는 유한하고 또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소유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희소성이 가중이 되죠. 자, 세 번째, 토지의 개별성은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며 토지의 수익이나 가격을 개별로 형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죠. 자,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의 특성? 영속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고, 간척지와 같이 해면을 요거죠. 간척지와 같이 해면을 이렇게 육지로 만들어서 국토 면적을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죠.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더라도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지.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으니까 부증성 이론 맨 끝에 부증성 이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밑줄.
이게 포인트잖아. 부증성 이론은 해당된다. 5번 정답.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게 부증성 이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증성의 예외이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부증성 이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증성의 예외이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 이론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정답 많이 묻습니다. 5번 정답. 51페이지에 자, 인문적 특성. 자, 인문적은 뭐죠? 자연적인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하죠. 인간과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특성이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 자, 인문적 특성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또 많이 나오는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 자, 토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인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이 지문을 우리는 용도에 나오면 제일 많이 출제했다. 자, 그리고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의 전환, 주상복합 건물, 용도 병존, 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어. 용도의 전환, 병존, 경합도 가능하고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 이행을 또 가능토록 하고 또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주고 또 주어진 부지에 어떠한 용도가 가장 적합한가 결정해주는 또 뭐죠? 적지론의 근거가 되는 게 용도의 다양성. 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또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토지의 용도라든지 토지 이용 주체의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에 합병한다든지 주어진 필지를 분할할 수 있거든요. 분할할 수 있다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병 분할을 하면요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안 돼요.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변화를 하게 돼. 그래서 이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을 전문용어로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한정 가격.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해요.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가변성으로 설명합니다. 자, 공장이 이전된다든지 대학교가 들어선다든지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이건 사회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거고요. 전철이 신설되거나 노선이 연장된다. 이거는 뭐죠? 경제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구조의 변화도 경제적 환경 변화죠. 요즘 산업 구조 변화 많이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우리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오른다. 이건 행정적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사례가 어디 속하는지는 알면 돼요. 자,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58페이지에 수요로 가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게 뭐다? 수요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게 공급이고,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가 우리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인데, 자, 시험 문제는 우리가 수요 쪽에서 두 문제,
공급에서 한 문제, 시장 가격 결정에서 한 문제, 네 문제에다가 경기 변동, 거미줄 이론에서 한 문제에서 원래 5문제, 여러분 그 부동산 경제론에서 5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지금까지 배운 총론에서 몇 문제? 3문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용어, 토지 특성 잘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총론은 여러분이 본 시험에 가면 3문제 다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정도는 틀려도 돼요. 다 맞으면 좋은데 하나 틀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계산 문제가 나와요. 수요에서, 탄력성에서. 작년은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 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 거의 다 맞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아직 포기할 게 없어요, 여기는. 자, 잠시 쉬고 경제로 들어가겠습니다.